저희가 늘 붉은 날 이렇게 가슴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가슴 차크라 프라나바유가 흐른다 해서 저희가 보울 챙기시면 되시고, 프라나바유 위로 잘 상승되는 에너지여서 가슴 차크라를 상하게 하는 감정은 지난달 도서에서도 비통함이고, 가슴 차크라 비통함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라나바유, 숨을 좀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나가 생명 에너지로도 번역되고 욕망, 마음작용이라고도 번역돼서 프라이나가 남아있는 한 우리 비베카난다 책에서도 생이 거듭된다, 환생이 거듭된다 해서 이 시간에 이 프라나바유를 플라멩고 플로우로 좀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는 가슴 차크라, 비로소 천천히 그러한 고요한 공간이어서 스페인어로 천천히 데스파치토로 막 플라멩고 플로우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연초에 함께 했었던 리베르탱고와 1월 달에 함께 했었던 리베르탱고와 넬라 판타지아로 100배도 한번 대체해 볼 것이고, 플라멩고 플로우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리베르 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그러한 용서와 해방으로 상징된다라고 우리 책에서도 거듭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우리 해방의 의미를 두면서 오늘 리베르 탱고로 플라멩고 플로우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하타 하면은 우리 지난달 책에서도 맞아보지 않은, 진적이 없는,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프라나바유 우리 보디리셋에서도 벌써 암치유 4번째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가 생리학부터 이 암치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뿌리 차크라 신념의 공간인데 신념으로 암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치유법이었고, 2번 차크라 비로소 오자스 물처럼 움직이는 공간인데, 그렇게 낮에는 태양처럼 자연을 접할 수 있다면 밤에는 물, 온욕이 권장되고 있었죠. 물처럼 달처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암이 저절로 나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떼자스 소화력의 공간인데 어떻게 먹고 배출할 것인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 가슴 공간, 숨을 좀 깊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네 번째 리추얼이 또한 깊게 숨쉬기거든요. 그래서 이 깊게 숨쉬기에서는 일본의 자제력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일본에서 20세기 최고의 의사로 평가된다라는 그 책의 저자분이 제안한, 요분은 108세까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108세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요분이 권장된, 근데 요분은 30대만 해도 결핵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8세까지 장수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정신조식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시는 호흡을 쿤바카죠, 요가에서. 요거와 굉장히 흡사한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보디리셋의 저자도 생기호흡을 만들었다 하면서 생기호흡에서 의식적으로 정신호흡법, 들숨을 쿤박해 보아라 라는 제안과, 저희가 이러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리추얼도 모두 세포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현되기 때문에 세포로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미세혈관의 그런 혈류량을 높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미세혈관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 팔다리, 손바닥, 발바닥이기 때문에 손바닥, 발바닥 비틀기 테크닉이 권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손바닥, 발바닥도 한번 비틀어 볼 것이고, 우리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프랑스 의사분은 또한 풍욕을 권장했다고 해요. 산소, 세포까지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요법이 풍욕요법이라고 해요. 맨몸으로 담요 하나를 벗었다가 덮었다가 벗었다 덮었다 30분 정도 하면 산소, 세포까지 산소가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리추얼들이 권장되고 있어서 프라나바유 오늘 들숨을 조금 깊게 머금어도 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부 차크라까지는 라자스가 의도 있게 잘 깨워지면 사트바, 좀 고요한 공간, 바람처럼 잘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볼로다가 인요가 좀 고요함을 응시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유르베다에서는 마르마 포인트라고 하죠. 몸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그 점, 트리거 포인트를 마르마라고 불러서 그 마르마 포인트를 볼로 좀 지압하면서 인요가 고요하게 머무르는 시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은 저희 프라나 때 2019년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연말 파티 때 함께 했었던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가슴 차크라가 열린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수유가 진행되는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 내가 그때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막 첫애를 낳았을 때 그 소감을 나눴던 걸 떠올리니까 가슴 차크라가 좀 열리긴 했었나 보다. 그리고 그 가슴 차크라의 이슈가 용서잖아요. 그때 한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팡팡 터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가슴 차크라가 열리라고 그런 신호들이 삶 안에서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다 같이 온다고 이렇게 막 연달아서 오지 않았나, 그게 가슴 차크라가 열리는 신호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한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또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숨을 쿤박할 때 요 분은 생기호흡을 곁들이면 그 화의 언덕 오르기 테크닉이 모두 건강하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들숨을 쿤박하면 조금 더 숨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서 오늘 요 곡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 공간, 휴식의 공간, 초록색으로 상징돼서 초록색 원석을 지니거나 녹색 채소를 먹으면 가슴 차크라의 순환을 도울 수 있게 된다고 하고, 가슴을 상하는 감정이 슬픔, 비통함이라면 가슴을 케어시켜주는 감정이 들이마시는 호흡이 깊어지는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들숨을 한번 훈박해 보실 것이고, 우리 요가 자세 중에서도 소자세, 그리고 우리 그 가슴 차크라를 상징하는 만달라에는 영양, 소라고 하죠. 영양과 사양사슴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이 소자세, 사슴자세 모두 가슴 차크라를 깨워주는 자세죠. 그래서 이렇게 가슴 차크라를 깨워주는 자세에서 우리 좀 고요하게 머물러도 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 책 영혼의 해부학 7단계에서도 이 암에 대한 이야기가 서문에 잠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슴, 그런 정서의 힘, 가슴의 느낌의 에너지가 머무르는 공간인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면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로 발현되는데, 이 책의 저자분이 암 환자를 에너지로 이렇게 읽어냈을 때 그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풀지 못한, 해소되지 못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감정의 공간, 치유의 공간, 사랑의 공간, 용서의 공간, 가슴 차크라를 한번 나눠볼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복부 넘어 가슴까지 머무르면 가슴은 용서와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루기 앞서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우선시할 수 있다면, 몸을 치유하기 앞서서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할 수 있다면 그 몸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케어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가슴 차크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치유할 때 정신적인 문제를 케어하기 앞서서 정서적인 문제들을 어루만짐으로써 몸을 변화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상징되는 공간이고, 복부 차크라는 우리 사춘기 시기에 열린다고 했었죠. 이 가슴 차크라는 성인기의 시기에, 우리 성인기의 시기로 넘어가면 사회로부터 그런 성숙을 요구받죠. 성인기의 시기부터 발달되는 공간이다 하면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상처 입은 아이를 두 용어를 이제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차크라로 의식이 원활하게 상승되지 않으면 상처 입은 아이의 상태, 복부 차크라에 좀 연약한 상태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4번 차크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자기애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기를 잘 아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타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자기애란 과거의 사건을 용서할 정도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정의하는 그 치유된 상태란 자족적인 상태, 긍정적인 상태, 행복한 상태, 어떠한 그룹에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다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건강한 친교 모델을 창조해보자라는 제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그룹에서 상처를 나누다 보면 그 치유 그룹이 연장되기 위해서 그 개인이 홀로 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친교 모델이 창조되어야 한다라는 퀘스천으로 이러한 퀘스천이 제안되고 있어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관계를 위해 상처를 이용하는 것을 기꺼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 그룹 안에서 치유를 얻기 위해서 나의 상처를 실은 이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제안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1960년대 이전에는 1번 차크라부터 3번 차크라의 문제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1960년대 후반부터는 4번 차크라의 이슈들이 중요해지면서 4번 차크라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증가한 통계가 이혼율이기도 하다라는 또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의 정의란 용서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용서란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화해의 과정이 아닌 과거에게 빼앗겼었던 타인에게 빼앗겼었던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퀘스천들을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죠. 가슴 차크라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10가지 퀘스천 중에서 첫 번째가 그러한 나의 상처를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퀘스천이었고, 두 번째는 삶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와 관련된 나의 고통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탐구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용서받는 일이 있지 않은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은 은연중에 나를 용서해줬던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이타심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죠. 나는 용서받은 일은 있지 않은가. 누가 나를 용서해 주었는가를 한번 탐구해 보아라 하면서 이제 가슴 차크라의 퀘스천들이 제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뿌라나바유 좀 들숨을 깊게 쉼으로써 가슴 차크라를 상하게 한다는 비통함을 조금 흘려보내 보실 것이고, 우리 플라멩고 플로우로 내 안의 그런 아름다움이 한번 감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